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혹시 아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가 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굉장히 좀 정신력이 해이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부동산을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투자랑 병행을 했거든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국에서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몇 항목은 어려워요. 막 부동산 학개론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뒤쪽에 있잖아 공법 같은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는 이제 따지 못한 주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 원래 철학관으로 봤을 때 이걸 딴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 못 땄어요, 여러분. 이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가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면은 따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걸 따면은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면은 안 딴 사람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맞다는 확신은 줄어들면서 현실에 나가서 투자를 해 보니까 그게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하니까 좀 시간이 갈수록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좀 내 보니까 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인간인지라 하루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꾸 손이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결국 못 땄어요. 따신 분들은 솔직히 부럽고요.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자격증 있는 게 훨씬 좋고 잘 쓰면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러운데 저는 결국엔 제 시간을 다른 데 써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따고 싶긴 한데 여전히 시간을 거기에 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 제가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걸 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커뮤니티로 정보 공유하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데, 제가 불현듯 문득 든 생각이, 예전에 저에 대한 생각이 딱 드는데 요거 내용이 참 좋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민법 시험을 85점인가요? 90점 가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민법을 90점을 받았으면 진짜 열심히 한 건데,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이 선착순으로 끊는 게 아니고 평균 6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꽈락이 없고 평균 60점 넘으면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꽈락이 40점인가 그렇고 평균 총 60인가 70인가?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꽤 오래 지나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여러분 다 평균 60이 넘으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만 넘기면 되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필기랑 비슷해요. 바뀌지 않았다면 저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0점이 필요가 없어요. 90점을 맞으면 다른 과목들에 영향을 주죠. 다른 과목들이 꽈락이 아니면 다 점수를 채워 넣어주니까 효과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쪽 재테크를 열심히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놓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은평구에다가 아파트를 사겠다. 그럼 은평구 지역 분석이 끝내야 돼. 근데 그 지역 분석이 뭐냐면 뭐 인구수, 근로자 수, 인구의 유입수, 유출수,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파트 연식은 몇 년도인지, 평수가 뭐가 몇 개 있는지, 여태까지 시세는 어떻게 변했는지, 뭐 전망은 어떤지, 산업 정막 이런 거, 대중교통 정리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이게 이게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봤던 부동산 학원들이 이걸로 시간을 때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놈 참 아마추어구나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 말 이거 해보세요 한번. 죽어라 해보세요. 예. 중구에는 일자리가 몇 개고 인구수가 몇 명이구나. 은평구는 일자리가 몇 개고 사람 수가 몇 명이구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틀렸어요. 이미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투자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말은 다르겠죠. 근데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수익을 창출한 방법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투자하는 지역들에 일자리 몇 개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파악하면 되냐면 그게 이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점이 완전 틀린 거야. 초점 자체가 이거여야 돼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그거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초급자분들이 딱 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우와 이래요. 그 이용하는 사람이 전 너무 싫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그 많은 분들의. 여러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제 의견에 공감하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학원 다니면서 그거 공부해서 여태까지 득 본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게 득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쓰는 데이터를 써서 데이터 분석에 두세 시간을 써버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인근 지역을 비교를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이 어디가 되고 지금 구축 매물은 어떤 상태고 전세랑 월세랑 지금 매매 시장이 어떻고 매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래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여기에 수요가 들어올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공급은 인간적으로 외우라고 시키고 이 지역엔 여태까지 계속 사람이 모여 살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나아요. 이거예요. 여기 아파트 앞으로 많이 지어질 거야. 근데 수요도 되게 많았고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근거는 이거야. 여기 일자리가 지금 몇 개가 있잖아. 여태까지 몇 개가 늘었잖아.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난 여기 오를 것 같아. 끝. 나머지 대중교통이나 뭐 인구수나 이런 건 네가 알아봐.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이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법 90점 맞은 거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각 지역의 역사나 통계나 입지나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진짜 이거예요. 인정하는데 여러분 전국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재테크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은 이거는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100% 이해할 거예요. 전국을 다 알아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다양해지고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영역도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시작하면 지친다니까요. 지쳐요. A란 지역 이렇게 하루 종일, B란 지역도 다음날 또 하루 종일, C란 지역도 하루 종일 연결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경공매라잖아요. 경공매를 하니까 물건이 있는 지역 사방팔방을 다니다 보니까 체감으로 차이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도 느껴지죠.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어차피 수요가 있었구나. 실거래가가 많은 단지는 앞으로도 거래가 되는구나. 입주가 있으면 전세가가 무너지고 매매가가 무너지는구나. 입주가 있으면 초급매를 잡아서 월세로 세팅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한번 해보니까 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지. 지역을 무슨 사시나 외시 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 90점을 안 맞고 60점만 맞아도 나오는 자격증은 똑같은 거고 부동산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를 확신시키고 집을 샀다면 그 차익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차라리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요. A랑 케이스가 있어요.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 은평구에 대한 전문가예요. 은평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앞으로 대중교통이 뭐 신분당선이 들어올 거고 GTX가 연신 내에 들어올 거고 수색증산 뉴타운이 완성이 될 거고 일자리는 몇 개인데 뭐가 더 들어올 거고 인구수는 몇 명인데 몇 년도에 어디서 유입됐고 어디로 많이 나가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알죠. 경력이 오래되니까 아는데 이거를 달달달 외운 사람이 은평구에 집을 샀어요. 이게 1번. 2번 전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 기술을 익히고 계속 부동산만 들락날락 하다가 매매랑 전세랑 최대한 붙여가지고 돈을 적게 넣고 샀어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제가 했던 거니까. 공부할 시간에 발품 팔아가지고 단지를 다 넓게 퍼뜨려가지고 매매랑 전세를 뭐좀 나쁘게 보이겠지만 붙여서 투자금을 최소화했어요. 최소 한 예를 들어서 은평구면 옛날에 한 4천만 원이면 되는 거니까 4천에 했어요. 그러면 4천? 은평구 4천 됐구나. 그러면 A와 B 중에 나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잘 가지고 있을까요? 은평 뉴타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B일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웃기게도 B라니까요. 투자는 돈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돈이에요. 지식을 근간으로 한 확신과 행동, 그리고 돈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면 어떻게 돼요? 못 버텨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지역에 이거 안 들어오나?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인구수가 왜 늘어나다 말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 빠지다가 어디에 빠져요? 폭락론. 딱이야, 딱. 먹잇감 딱이에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방에서 공부만 하고 내가 아는 내용만 읊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법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니까요. 민법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내 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맞는 것만 찾아내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는 그 카테고리에 적정선이란 게 있고 내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는 목적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나 몇 점만 맞을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실무를 공부할래? 이럴 수도 있고 민법 90점 맞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90점 맞았으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물론 대단하죠.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그 기회비용 시간에 딴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법은 경매할 때 많이 들어가지 중개할 때도 좀 덜 들어가거든요. 사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소송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의도가 좀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예, 적전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100점 맞는다고 누가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이지. 그래서 그런 거 에너지 분배를 할 때 좀 나한테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법 90점, 부동산학개론 90점, 공법 90점 이런 거 다 90점 나왔으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라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